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생물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환경보호협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조류는 따오기와 흑도루미가 있습니다. 따오기는 한때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가 복원됐고요. 흑도루미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오기와 흑도루미를 통해 멸종 위기종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습지 우포늪.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들이 발견되면서 생태계의 보고라 불린다. 하지만 한때 이곳에서조차 볼 수 없는 새가 있었다. 바로 따오기다.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이제 먹이 자원 감소, 그리고 무분 변화, 이제 남획이나 포획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는데요. 사라졌던 따오기가 돌아왔지만 녀석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편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이곳은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 순천만. 드넓은 갯벌과 갈대, 바다 생물들이 어우러진 순천만은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철새는 바로 흑두루미떼. 매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가 늘고 있다. 7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현재는 지금 1000마리가 넘게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흑두루미의 천국이 된 것은 풍요로운 자연 덕분만은 아니다.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들과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따오기부터 흑두루미까지 멸종 위기종들과의 공존법을 살펴본다. 동요로 만들어져 불릴 정도로 친근한 새 따오기. 겨울과 봄이면 무리가 들판을 뒤덮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9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우리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무분별한 포획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따오기의 울음소리.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따오기가 사라진 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2019년 여름 우포늪에 따오기가 나타났다. 붉은 머리가 선명한 따오기가 조심스럽게 논으로 접근합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고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리를 몇 번 논에 담그더니 곧 미꾸라지 사냥에 성공합니다. 뜨거운 한낮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깃털을 정리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사라졌던 따오기가 어떻게 우포늪에 등장하게 된 걸까? 작년 5월 경남 창녕 우포늪에 따오기가 방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40년 만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는데요. 따오기가 다시 우포늪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따오기의 복원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근처에 위치한 한 생태관. 이곳에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반가운 녀석을 만날 수 있다.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날고 있는 새, 바로 따오기다. 아, 예, 섭씨.
기다려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따오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아, 예, 들어가시죠. 예. 지금 이게 그 처음에 들어온 그 따오기인가요? 예. 2008년도 10월 달에 양조 룽팅 한상이 들어와 가지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이게 가계도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기증받은 따오기 한 쌍. 양저우, 룽팅이라고 불리는 이 따오기 부부는 우리나라 따오기 복원 사업의 모태가 됐다. 이듬해 산란에 성공해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났고 꼬리에 꼬리를 잇는 번식 끝에 안정적인 개체 수를 확보하게 됐다. 2016년까지 총 마리수가 171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양조 룽팅 한상이 들어오고 도중에 이제 수컷이 이제 모자라 가지고 진수이 바이스가 들어오고 4마리 외에는 다 여기서 정식했다고 봐야죠. 아, 딱 4마리가. 네. 그럼 지금 이 둘은 양조 룽팅 따오기는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예.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뭐 올해도 새끼를 많이 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2마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기 A동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보러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복원 성공의 1등 공신인 따오기 부부를 만나보기로 했다. 현재 따오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 1급 보호조류로 지정될 만큼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그러니 한 마리 한 마리가 여간 귀한 게 아니다. (12년) 전 한국에 들어와 올해까지도 산란에 성공한 량저우 룽팅 따오기 부부.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니 낯선 이의 방문에도 큰 통유가 없다. 이 녀석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번식에 성공하기까지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뭐 부실했죠. 따오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지 정확히 모르니까 과연 먹이를 얼마만큼 어떤 걸 줘야 될지, 또 다른 재료를 구입할 때도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 뭐든지 거래가 쉽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그냥 한 쌍 관리하기를 뭐든지 구입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한 쌍이니까 암수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뭐 먹이를 잘 안 먹고 또 상해가 서로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뭐 그런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09년 3월 따오기 부부는 첫 산란에 성공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약 28일간의 부화 기간이 필요하다. 부화된 따오기 유조는 45일 동안 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등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았다.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나자마자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먹어요. 먹는데 우리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45일 이상 저희들이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 거하고 먹여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밥이 과연 얘한테 건강식일까, 소화가 잘 될까, 이런 많은 이제 염려도 되고, 그 위장 상태도 이제 스스로 먹는 애들보다는 약하게 태어난다고 보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르다 보니까 그 차츰차츰 정식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개체가 정식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따오기는 황새목 저어색과에 속한다. 머리와 몸통은 흰색, 얼굴과 다리는 붉은색을 띠며 길이는 약 70cm로 자란다.
깃털이 없는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붉은 얼굴이 형성되는 것이다. 번식기에는 쌍으로 행동하고 비번식기에는 무리지어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야생 방사에 대비해 따오기들의 비행 연습과 먹이 섭취, 또 사회성 등을 길러주기 위해 집단 사육을 해왔다. 가장 바쁜 건 사육사들이었다. 따오기가 케이지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한 마리의 따오기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무리 전체가 비상 상황이 되기에 사육팀들은 방역을 필수적으로 하고 난 뒤 따오기에 접근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십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먹이다. 오전에는 소고기와 영양제를 버무린 영양식으로 따오기의 건강을 챙겼다. 오후에는 야생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미꾸라지를 먹이로 공급하는데 안정적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직접 미꾸라지를 길렀다. 왜 미꾸라지를 주는 건가요? 예, 미꾸라지가 굉장히 튼튼하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따오기가 한번 잡아 먹으려 그러면은 뭐 작게는 한 20분, 많게는 뭐 4, 50분까지 물고 흔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꾸라지를 저희들이 사육을 시키면서 먹이를 훈련을 시키면은 밖에 야생에 나가가지고 다른 생물도 얼마든지 쉽게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오기는 개구리, 논새우, 미꾸라지 등을 주로 먹고 더러운 먹이는 물에 씻어서 먹는다. 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결벽증이 있다. 따오기의 적극적인 먹이 활동은 중요한 야생 적응 훈련 중 하나였다. 따오기 보건센터 옆에는 넓게 펼쳐진 습지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 우포늪이다. 방사된 따오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사람 키만큼 우짜란 갈대숲, 또 새들의 먹이원이 되는 수생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의 낙원이라고 불린다. 철새, 텃새 가릴 것 없이 약 200여 종의 조류가 우포늪의 한 식구다. 그래서 우포늪 생태 모니터링은 언제나 꼼꼼히 진행된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탐사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우포늪에 있는 그 백로류들 그런 것들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종은 이제 외가리, 그다음에 뭐 쇠백로 이 정도로 따오기하고 약간 비슷한 습성을 가진 그런 새들 위주로 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형성된 우포늪은 약 1000여 종의 생명체가 어울려 살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다. 수많은 새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기에 따오기 역시 우포늪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따오기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새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를 따라 나섰다. 수많은 새가 망원경에 포착됐는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예, 계속 먹이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근세근 돌아다니는 예. 게 예, 사냥 중인 거죠. 예. 따오기와 습성이 가장 비슷하다는 중대 백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저 중대백로가 지금 뭘 하는지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대백로가 서식하는 먹이를 찾는 장소가 향후에는 이제 따오기의 서식지, 먹이터로도 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중대백로가 이제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해두면 따오기의 이제 간접적인 서식지로 활용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경쟁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요?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가 이제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리로 움직일 때 먹이를 그 포획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면 또 다른 이점들이 있습니다. 아, 이 새장은 크네요. 예, 여기는 이제 야생적응 방사장이거든요. 방사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생적응 훈련장이죠. 따오기가 방사되기 전 야생적응 훈련 장소로 이용된 이곳은 전체 규모 1000평 정도, 높이 약 20m의 거대 새장이다. 곳곳에 따오기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독특한 것은 그 구조다. 긴 구간은 약 30m, 짧은 구간은 약 20m 형태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훈련장. 왜 기존의 새장과는 다르게 타원형으로 지어졌을까? 타원형 형태가 이 새들이 비행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오기 같은 이런 중형 조류들은 급선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제 새장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뭐 클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가게 되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새들 동선을 저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들이 자유롭게 날 수가 있고요. 예. 비행 근력을 키우는 데는 아주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적응을 얼마 동안 하고 방사가 되나요? 3개월 정도 적응 훈련을 하고요. 먼저 이제 비행 훈련, 이제 안에서 이제 비행 근력을 키우는 훈련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 훈련, 자기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고 그렇게 또 이제 무리를 형성해서 먹이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사회성 훈련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냥 훈련이라고 해서 먹이를 잡는 포획 능력, 먹이 생물을 잡는 능력 그런 걸 배양을 하고요. 따오기가 좋아하는 논의 형태로 만들어진 훈련장 바닥. 곳곳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눈에 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조성된 일종의 인공 습지다. 이 습지는 따오기의 야생적응 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 습지는 우푼늪에 있는 물을 저희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우푼늪에 있는 물 안에는 이제 뭐 어류와 알이나 곤충의 알, 그다음에 식물의 씨앗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물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우푼늪 생태계가 여기 그대로 안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곤충들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거미도 있고 물달팽이 뭐 그다음에 물땡땡이 이런 것들도 안에 지금 같이 안착이 돼 있고요. 왜 지하수나 뭐 수돗물 갖다가 놔도 될 것 같은데 왜 우푸는 물을 되게 힘들게 퍼오셨나요? 우푼늪 물을 여기 이제 습지에 채워 넣은 이유는 향후에 이제 따오기가 방사되면 우푼늪에 안착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푼늪하고 비슷한 생태계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제 적응 훈련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방사돼서 우푼늪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유롭게, 예, 좀 익숙하게 그렇게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훈련장 입구는 3면이 접이식문으로 설계됐다.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는 이곳에서 자연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럴 때 이제 이 문이 전부 다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3면에 있는 이 게이트를 다 이제 문을 열 거고요. 예. 열면 이제 따오기가 여기서 자력으로 우푼우푼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럼 날아가면은 지금 여기 바로 이렇게 조성된 곳으로 가는 건가요? 제일 먼저 만나는 서식지가 이제 우리 쉼터라고 해서 논 형태의 습지를 조성해 놓은 장소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먹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뒤에 이제 우푼우푼 해서 따오기가 점점 이제 분산해서 퍼져 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푼읍과 따오기 보건센터의 중간 지점에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논습지가 있다.
원래 밭이었던 곳을 개간해서 물을 채웠더니 우포늪의 생태계가 저절로 안착된 이곳. 한쪽에선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벼농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 적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예상하고 있다. 따오기 쉼터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있다. 따오기 복원은 그저 이 땅에서 사라진 새 한 종을 되살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따오기 복원의 이유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생물학적인 근거를 이제 따지자면 이제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생태계 어떤 한 부분이 이제 담당하고 있던 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복원해서 밑에 있는 하위 그룹에 있는 이제 생태계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오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주로 이제 논입니다. 논이고 그리고 산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 그런 것들이 따오기 서식 요건에 이제 가장 충족하는 부분인데요. 따오기를 복원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식지들을 복원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논 형태를 과거대로 돌리고 그리고 산림을 갖다 과거대로 어느 정도 복원하는. 단순하게 따오기 복원이라는 것은 따오기 한 종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오기의 복원 프로젝트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다. 하지만 따오기 야생 적응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따오기를 가까이서 보려고 접근하기도 하고 더 좋은 사진을 담으려고 서식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감시형까지 배치됐습니다. 따오기 서식지 주변에는 사람의 출입이 워낙 잦다 보니 사람의 출입을 막는 통제선까지 쳐져 있습니다. 따오기와의 공존 노력은 복원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 주민들의 배려는 물론 따오기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현 세대가 누린 자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오기가 야생으로 방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방사된 따오기는 40마리였는데요.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따오기는 34마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지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이 따오기의 큰 고비 중 하나인데요. 또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배려와 노력도 중요할 겁니다. 한편 순천만에는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순천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망원경, 필기도구 등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들도 동원됐는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화살들로 간 것을 누군가가 정확히 한 사람 책임져줘야 돼. 화살을 이동하면 몇 마리 이동하는지를 정확히. 네, 그리고 오늘 민 선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현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농주리 거 책임지고. 새들의 이동 반경을 예측하며 치밀한 탐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탐조를 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새벽에 움직이시나요? 새벽에 이제 흑두루미가 잠자리에서 이제 먹이터로 이동할 때 그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새벽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 잠자리랑 먹이터가 이제 다른 건가요? 네네, 이제 갯벌에서 잠을 자고요. 이제 농경지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하루 종일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보통 그런 그 탐조하러 올라가시고 그 두루미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 정도인가요? 보통 6시 20분에서 40분경에 이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흑두루미를 만나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야 한다. 라이트도 잘 안 쓰고 다니세요? 네, 이제
빛이 이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순천만에 머물고 있는 모든 새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흑두루미가 처음으로 관찰된 이후 매일 잠자리와 서식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드디어 갯벌이 훤히 보이는 장소에 도착. 저 김옥현 선생님은 여기 저 앞에 그룹에서 날아올라서 왼쪽으로 가거나 저기 봉화산 쪽으로 가거나 그걸 체크해갖고 해주라고. 그다음에 카운팅은 어쨌든 우리 윤실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각 그룹에서 움직임에 오른쪽이 아닌 나머지 방향을 체크해서 말해주라고. 부회장님하고 김옥현 선생님이. 하나뿐이에요. 시작했어요. 네. 지금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적고. 33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직 잠에 빠져 있는 흑두루미 무리들. 날이 점점 밝아오자 한 마리씩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가 모니터링을 하는 팀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다. 쌍안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루미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흑두루미가 지나갈 때마다 수동 계수기를 누르는 손이 점점 빨라진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다 날아가는 거네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막 몇백 마리씩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룹 해가지고 셀 수 있게 이동을 하고 보면 쭈쭈쭈쭈 줄 이어서 이제 날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숫자만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카운팅이 가능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가는 흑두루미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흑두루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갯벌에서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처 논밭에서는 곡식을 먹으며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그동안 갯벌에서만 먹이 활동을 했던 흑두루미들이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근처 농경지로 날아가기 시작한다. 오늘 농경지로 날아간 게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찰된 걸로는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갯벌에서 먹이 활동했는데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이제 갯벌의 생물들이 다 갯벌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경지로 먹이 활동하러 간 것 같아요. 흑두루미의 이동이 끝나면 팀원들이 각자 맡았던 구역에서 확인한 개체수를 취합한다. 이렇게 모인 수치들을 종합하면 현재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흑두루미의 개체수가 확인되는 것이다. 6시 33분 시작이었고 6시 54분 마침. 매우 춥고 바람 많이 분. 흑두루미가 지금 뭐 얼마나 관찰됐어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두루미가 1148마리 개체수 지게 됐고 이제 캐나다 두루미가 이제 3마리 정도가 관찰되었어요. 그렇군요.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세계적으로 약 12,00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다. 그중 90%는 일본 이즈미에서 나머지 10%는 중국 동부와 국내 천수만, 순천만에서 월동한다. 흑두루미가 좀 희귀종이고 그것이 서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 지금 천연기념물 228호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데 이즈미에 집중되어 있는 월동지가 이제 순천만이나 천수만 그리고 낙동강 쪽에 이제 분산이 되어서 나중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위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월동지를 이제 분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측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즈미에 몇 마리가 있고 지금 순천만에는, 천수만에는, 낙동강 쪽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지,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게 계속 교류를 통해서 이제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에 찾아와 6개월 월동하고 이듬해 3월에 떠나는 겨울 철새인데요. 대부분 일본 이즈미에서 겨울을 나던 녀석들이 순천만을 찾기 시작한 건 96년도부터인데요. 70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2019년에는 3천여 마리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과연 순천만에 이렇게 많은 흑두루미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전문가를 만나 순천만의 생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순천만 여기 환경적 특성을 좀 들어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예.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탐사용 보트 위에 탑승했다. 한참 물살을 가르면서 순천만 내부로 들어가자 갯벌에서 먹이 활동 중인 흑두루미떼를 만날 수 있었다. 새들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져 관찰하지만 흑두루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긴장했어. 긴장했다, 긴장해. 먹을 세우는 게 저런 것들이. 작은 소리에도 긴장해서 날아오를 만큼 예민한 새 흑두루미. 그런 흑두루미가 이곳을 찾았다는 것은 순천만이 그만큼 안정적인 서식처란 의미다. 그 다른 새들도 많은데 왜 흑두루미가 많은 것을 주목하나요? 습지의 그 지표종이 하나의 지표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흑두루미는. 그리고 이제 흑두루미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고요. 그 안정된 잠자리죠. 잠자리.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먹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일단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있어서는 갯벌이라는 안정적인 잠자리하고 그 논이라는 먹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이 두 요인이 어느 정도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두루미가 서식하기. 흑두루미는 그룹 단위로 움직이며 먹이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흑두루미는 어떤 기준으로 무리를 형성하고 또 이동하는 걸까? 경험이 많은 지금 오래된 두루미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요. 아직 경험이 좀 적은 개체들은 저렇게 큰 무리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머리가 약간 노랗고 머리 쪽을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이나 황색을 띠고 있는 애들은 이제 어린 개체들이고요. 네. 나머지 하얀색을 띠고 있는 개체들은 다 어미거나 약간 성조. 예. 철새들의 낙원이란 순천만답게 흑두루미 외에도 다양한 철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제갈매기 무리들부터 한쪽엔 흰뺨 검둥오리 가족들이 갯벌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순천만을 찾아오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관찰된 조류가 한 5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좁은 이 지역의 그 순천만 지역에서만 250여 정도 관찰된 것은 다양한 생태적인 특성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환경적 요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갈대 군락지라는 점도 새들이 순천만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 갈대가 완전 황금빛이네요. 네, 그렇죠. 순천만 가을은 이 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는 계절이거든요. 선생님, 여기 지금 보니까 갈대가 되게 많은데
되게 좀 독특하거든요.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물이 들고 날고 하는 지역인데 하루에 2번씩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되면 1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갯벌이 이렇게 쫙 드러나면서 새들의 먹이터가 되고요. 그 서식지에서 생활하는 또 이런 염생식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순천만은 갈대잖아요. 이 갈대들이 서식하는 이곳에는 많은 저수생물과 식물들의 서식지고 또 먹이터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환경적으로 여기 많은 생물들이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고리가 잘 연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약 5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순천만의 갈대 군락. 축구장 8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러한 갈대 군락은 아름다운 풍광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큰 키로 겨울에 모진 바람을 막아내 수많은 생명들을 어머니처럼 품는다. 순천만이 희귀조류의 서식지가 된 것은 갈대의 공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 외에도 이 갈대의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제작진은 동네 어귀에서 갈대를 이용해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갈대 울타리 얹고 있습니다. 갈대 울타리요? 네. 갈대 울타리는 이렇게 만드시면 어디에 쓰시나요? 이제 옛날에는 가정에 많이 썼고요. 예. 밤에 야간 그 차량 불빛이 철새한테 비춰지니까 그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지금 울타리를 막으려고 예. 지금 요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바로 주위에 요거 시방 요 파이프라인 예. 해놓은 데다가 설치하려합니다. 예. 옛날부터 갈대를 엮어 지붕 이형이나 담벼락 울타리를 만들던 동네 어르신들. 몇 년 전부터는 흙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갈대를 이용한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제 흙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은 순천만 주민들의 이웃 사촌이 되었다. 이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동네 주민들과 흙두루미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순천만이다. 흙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뭐 이쪽은 수확했고 이쪽은 아직 수확을 안 했네요. 네, 이쪽은 이제 일부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바닥에 깔아가지고 저녁으로 우리 철새들이 들어오면 먹고 여기서 자고 이제 오전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충분히 쉬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그런 작업이 반복돼요 이제. 흙두루미가 곡식을 먹기 위해 자주 들른다는 농경지. 그런데 다른 지역의 논과는 달리 유독 넓고 광활해 보인다. 바로 전신주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전깃줄이 없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흙두루미들은 어떤 방해물도 없이 논을 드나들 수 있다. 2007년도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전봇대가 지금 보면 아시지만 얘가 전봇대가 줄줄이 박해지가 있어갖고 각 논마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물로 펐거든요. 여기가 전봇대 있었던 자리인 거죠? 예. 전봇대가 얘가 요리 그래서 시에서 이제 전봇대 그 보상해주고 뽑고 그 원인은 뭐다 하면 흙두루미라든가 철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감전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전봇대를 철거하고 논 구간마다 경운기를 설치해놨어요. 전봇대 없는 경운기. 하나, 둘, 셋. 전신주 대부분은 논에 물을 대는 양수 작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 농민들은 전봇대를 뽑은 뒤 경운기 등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흙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농민들의 배려였다. 양호 맞는가?
때마침 곡식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농민들이 친환경 공법으로 직접 생산한 벽시들이다. 흑두루미는 갯벌과 농경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뿌려진 벽시들을 주워 먹는다. 하루에 뿌려지는 벽시 양만 해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주세요? 하루 한 1톤 정도 뿌려요. 1톤 정도? 네. 춘천만 주민들 대부분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지낸다. 하지만 겨울철이면 따로 시간을 내서 흑두루미를 보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지금 뭐 밥도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도 하시고 전부 때도 없어지고 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가 여기가 지금 갯벌이에요. 바다. 물이 들어오고 그래. 예. 그러는데 이제 그때 식량난에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때 정부에서 여기를 간척지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철새들한테 자연으로 다시 반환해야 되겠다는 시책이 우리 순천시에서 시책이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논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갯벌로 지금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돌려주는 거네. 네, 돌려줘야지. 순천만 주민들이 흑두루미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농사를 지을 때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만은 흑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철새들의 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요즘엔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생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물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생의 지혜가 모여지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한 번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운이 좋아 따오기를 복원시켰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세상의 모든 멸종 위기종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꿈꿔본다.